네, 대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지역 상황,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지난달에는 주요 우리 감염 고리가 그 방문 판매 업체였는데 최근에는 그 정림동 개인 병원으로 그 주요 감염 고리가 옮겨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파악하시기로 대전의 그 전반적인 코로나19 전파 상황 잡혀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확산세인 겁니까? 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아직 이게 잡혀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그 최초로 시발점이 되었던 다단계 방문 판매업소 관련 확진자들은 이제 거의 확진자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지 않고 그렇죠. 천동초등학교에서 그 발생했던 그 주변 확진자도 이제 추가적인 발생은 지금 않고 있는데 예. 계속 파생적으로 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려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병원에서 발생한 그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7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1차로는 그 병원 내 종사자와 입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했고 2차까지 해서 241명에 대해서 그 외래 환자까지 전체로 다 조사해서 예. 최종적으로 7명이 나왔는데 그곳에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것은 격리 중에 잠복기를 지나면서 예.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주요 거점별로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어느 정도 지금 진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감염 고리가 나오지만 않으면 현재로서는 진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조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지금 일일 검사자 수는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일 검사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첫 주, 6월 15일 발생 주간부터 첫 주는 한 400명 내외에서 일평균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둘째 주부터는 저희가 좀 대폭 늘려서 한 700에서 800명씩 검사를 받았고 또 지난주는 한 500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동초등학교 전수검사할 때는 1000명 이상이 일일로 검사자로 참여도 합니다. 그렇죠. 지난달에 대전시가 발표하면서 되게 코로나19 사태가 한참 진행될 때 대전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그 사례가 이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염력이 좀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다른 지역과 어떤 유의미한 특징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오늘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대전의 그 바이러스 유형이 HG 바이러스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네. 이 바이러스는 보통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 또 이것은 서울, 리치웨이 그리고 광주의 이런 유형과 똑같은 HG 바이러스, GH 그 바이러스 유형이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전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뻗으면서 나타나는 양상도 그만큼 감염력이 높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2월과 3월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것과는 좀 다른 유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도 감염력이 훨씬 더 좀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15일부터 감염 확산 양상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다갈래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수면 아래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상향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 저희가 확진자 대비 검사자 수를 늘린 이유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무증상 확진자들이 전염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들이 소규모로 생기고 그곳에서 소규모 확산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폭넓게 대상 범위를 잡아서 그 감염자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변을 넓게 해서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자 수가 폭발하면서 검사 인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그 검사 기관의 그 업무적인 과중성이 너무 커져서 좀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제 질문은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서 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6월 20일, 15일 날 발생하고 6월 20일 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는데 예. 단계는 지금 정부가 그 이후에 발표한 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단계로 갈 거냐라는 문제인데 저희 대전시의 수준은 지금 일일 평균 4.2명 정도가 되고요. 예. 광주 같은 경우는 한 8.3명 정도가 절반 됩니다. 정도네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단계를 좀 더 잘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괜찮겠다는 의견이고 네네. 저희들도 지금 이번 주말 사이에 추가적으로 더 확진자가 확대되면 단계를 올리는 부분까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지금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구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대전시도 같은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청과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천동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저희 그 어린이집 대전시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린이집이죠. 그렇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200여 곳에 대해서 지금 다음 주까지 지금 휴교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휴교 조치는 지금 천동초를 주변으로 한 그 일대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는데 일부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교육청의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저희들 네, 입장을. 근데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 좀 나아가지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희 계속적으로 해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대전이 오늘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에 추가가 됐습니다. 예. 구체적인 기대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저희가 규제자유 특구로 지난번에 지정되면서 바이오 진단 키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규제자유 특구가 됐는데 이번에는 감염병 관련 연구까지 되어지면서 단순한 진단 키트에서 이제 그 관련된 백신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제 개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대전이 글로벌 바이오 혁신 성장의 도시로 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